안녕하세요. 성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K의 교육용 프로그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돼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게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좌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실제 이제 실무용 프로그램과 거의 똑같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입력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뭐 특히 2023년 6월달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강좌를 촬영하게 됐고요. 총 2강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강좌는 한국세무사에서 제공된 그 교환,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강좌는 107의 기출문제를 실제로 제가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활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그런 강좌로 구성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1강 첫 번째 한국세무사의 그 책자에 나와서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를 소개하는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프로그램 업데이트 변경사항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강좌를 촬영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2023년도에 이 교육용 프로그램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의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배운 방법으로는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강좌를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특히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면 2023년 6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필요한데요. 이 업데이트가 3월 말에 이루어졌고요. 그 후로 교재가 이제 집필되고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이제 출간이 이제 5월 중순쯤에 이제 우리 전산세무 2급 2023년도가 출간되고요. 그러므로 촬영은 7월 말까지 이제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6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022년도에 대한 내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개정세법 강의,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변경사항 강좌, 지금 촬영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좌를 좀 요청해서 이제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먼저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는데 메뉴 해상도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2023년 4월부터 모니터 저해상도, 그러니까 1024-768 서비스 지원이 중지돼요. 그래서 실무 프로그램 세무사랑 2와 마찬가지로 1280-82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이 현재 메뉴 화면, 2023년도 메뉴 화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023년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업데이트된 내용, 그러니까 다 2023년도 강좌랑 교재는 이게 다 반영돼 갖고 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듀윌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전산세무회계, 뭐 전산회계도 마찬가지고 출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지연돼서 출간되는 이유는 이게 업데이트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출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중에 보면은 이게 업데이트가 반영 안 되고 출간되는 교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에듀윌 교재가 혹은 강의가 좀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면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메뉴 우측 기능 키 위치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툴바, 최근 정보가 이렇게 우측 상단 쪽에 있었는데요. 자, 이게 정보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우측 상단이죠. 자, 이게 이제 상단으로 이제 변경되었다. 위치가 좀 바뀌었다. 라는 점이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는 최근과 정보가 없고요. 그 정보가 여기로 들어갔고요. 툴바 역시도 왼쪽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툴바는 메뉴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책은 그 다음에 정보는 우측 상단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상단의 좌측 우측이다. 기존에서. 그래서 이제 메인 우측 기능 키의 위치에는 현재 메인, 검색, 캡처, 계산만 여기에 있다. 계산 이용하면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전산회계 1급 전자신고 메뉴가 삭제됐어요. 전자세무, 그러니까 전자세무 2급, 그러니까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만 전자신고 메뉴 조회가 가능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전산회계 1급 하시는 분은 원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얘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계정가업 및 적요 등록에서 120번 제품 계정에 대체적용 6번 제품 재고 감모 손실 대체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6번 대체 적요를 입력할 때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타계정으로 대체액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대체적용 8번과 혼동이 있을 걸로 예상되어 6번은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8번만 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 타계정 대체의 경우에 8번만, 적요는 타계정 대체 8번만 입력하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크게 우리가 시험 목적, 수험 목적에서 신경 쓸 내용은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2023년 K랩 교육년 프로그램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이 변경됐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이 이제 변경 명칭은 이렇게 된 거죠.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였는데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얘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의미는 좀 있는데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지금 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원래 2022년도에 기준금리가 1.2%.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요. 예, 정기예금 이자율이 1.2%였는데 금리 인상으로 2023년도는 2.9%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자동 입력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사원 등록 역시도 2023년도 건강보험료 요율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건강보험료 6.99에서 7.09로 인상. 장기 요양보험성 보험도 0.8577에서 0.9082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에듀윌의 2023년도 판은 이런 게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좀 주요 내용이긴 하죠. 이론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요 내용이다. 자녀 세액 공제 나이 변경. 이거는 세법 개정했다는 거죠. 7세에서 8세로 변경이 되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실무만 놓고 오면 자동으로 우리가 생년월일을 입력하니까 이것도 자동으로 입력되죠. 자녀 뜨는 경우가 자녀세액 공제가 된 자녀에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게 자녀세액 공제 받는 경우고요. 아니면은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지만은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는 자녀세액 공제 7세 이상부터가 아니라 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다음 급여자료 입력에서 이 3번은 뭐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4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자동으로 되지만 이거는 뭐 이론에서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됐죠. 그래서 과거부터 제가 이거 상향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고요. 뭐 간이세율이야 뭐 우리가 안 보니까 자동 산정 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용직 사원에 대한 뭐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성 보험도 동일하게 상향된 거. 예.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의 위치인데 이것도 우리가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뭐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요 세 가지 정도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됐을 때 좀 주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까지 자동 반영되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죠. 예.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2023년 K랩 교육년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법인 조정은 우리 세무이급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하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 개정세법을 반영해서 입력 방법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 프로2 혹은 더존 프로그램이랑 동일하게 변경됐다는 거. 그래서 기존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연말정산 입력 탭,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입력, 요 탭에서 입력을 했었죠. 기존은 여기서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새로 바뀌는 거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각각 탭이 이렇게 여기 탭이 이렇게 각각 생겼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각각 탭이 생겼다. 실제 프로그램과 더 유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 이건 되게 중요한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걸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클릭. 네,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돼서 주요 입력 변경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K랩 수업용, 교육용, 자 2023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변경 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변경 사항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 보시면은 툴바에 없었는데요. 이 연말정산 입력 안에 있었던 게 기존에는 이렇게 있었던 게 변경 후는 이렇게 이 툴바 안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툴바가 새로 생겼다. 여기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변경사항 입력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 방법은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입력한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툴바를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양가족의 내역이 나와서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사항에 들어가죠. 그 사람의 신용카드, 뭐 직불, 선불, 현금 영수증 등등, 뭐 대중교통 뭐 등등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입력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입력이 된 상태, 이건 나중에도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나중에 다 입력이 된다?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요거를 클릭해요. 반드시 클릭. 이게 클릭이 안 되면 입력이 안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은 보시면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 연말정산 그냥 입력 탭에 입력하면 돼요. 그런데 변경우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각 탭별로 입력, 보험료, 교육비, 부양가족 탭에 입력, 입력 후에 연말정산 입력 탭에 여기죠. 가장 중요한 표현 빨간색으로 잘 돼 있네요. 자, 부양가족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해야 돼요. 주택자금 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거를 반드시 실행을 해줘야 득점이 된다는 거. 이게 주요 사항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그럼 각각 파트별로 한번 볼게요. 입력 방법. 보험료 입력 방법을 먼저 같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방법에서는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하면 여기 보험료 이렇게 쭉 내리면 보험료가 있었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일반은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 이렇게 입력을 했었어요. 근데 개정된 방법, 변경 후의 방법은 이렇게 입력을 해요.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 입력할 때 부양가족 선택 후에 하단 보험료 칸을 더블 클릭, 보험료의 공제 대상 금액 팝업창에 입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양가족 탭을 먼저 입력을 해요. 여기를 입력을 하고 1번이나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부양가족을 이제 선택을 해요. 과거에는 누가 했는지는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본인인지 아니면은 대상자를 찾겠죠. 물론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이니까 그들 중에서 해당이 될 건데 그래서 여기 김사원이 했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요. 그리고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여기 보험료가 되어 있거든요. 부양가족 김사원 누르면 일반 장애 여기다 이제 클릭하면 돼요. 뭐 숫자를 누르거나 그러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일반은 여기 일반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장애인 전용성 보험은 장애인 칸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교육용 프로그램은 너무 에러가 많이 났어요. 사실 금액이 불일치하고. 그래서 실제랑 거의 유사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에러가 안 나게 입력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보험료 입력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기 내용을 한번 예제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렇게 입력을 하고 잠깐만요. 입력 방법을 좀 더 보면 이렇게 입력을 다 한 다음에 만약 이것만 있었다면 그 다음에 연말정산 여기를 클릭해요. 1번.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보면은 원래 여기를 이 탭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기 칸이 빨간색 적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연말정산 입력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 그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얘를 클릭. 그런 다음에 반영을 하면 이렇게 검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하는 빨간색 표시되고요. 이런 경우 지출액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면 오답 처리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개정됐다. 계정의 프로그램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보험료 입력 방법. 채민한 총급여 7천만 원, 자녀 채지우. 채민함의 보장성 보험료 160만 원, 채주의 보장성 보험 50만 원. 자, 그래서 먼저 입력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부양가족. 그래서 채민함을 클릭해요. 채민함 거 160만 원 입력해야 되니까. 채민함 입력하면 밑에 여기 보험료 있고요. 여기 클릭하면 이 화면이 떠요. 여기서 일반에다 160만 원 입력하면 되겠죠. 뭐 한도가 100만 원이라 100만 원 입력해야 되는데 지출액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채지우를 입력할 때는 이 부양가족의 채지우를 클릭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채지우를 클릭했죠. 채민함, 채지우 거니까.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의 일반이죠. 50만 원 입력을 해요. 자, 입력하면 아까처럼 적색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연말정산 탭에 들어가시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요. 그래야 이렇게 흑색으로 전환돼서 여기 금액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교육비 입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은 교육비 입력을 연말정산 입력 칸에서 했죠. 여기 교육비 칸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 나오고 여기다 직접 입력을 했는데, 자, 이 변경 후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툴바가 생겼어요. 부양가족을 클릭을 하시고 먼저 1번 부양가족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교육비인지 부양가족에서 본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이걸 확인하는 거죠. 만약 본인은 본인을 클릭하고 그 하단에 교육비, 보험료나 입력 방식이 맞죠? 보험료를 입력하세요. 아니, 교육비를 입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본인인지 그 다음에 뭐 취약전 아동, 뭐 초중고 이런 거 입력은 여기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일로 넘어가거든요. 이 칸으로 넘어가는데 이 칸에 넘어갔을 때 하단에 팁이 나와요. 1은 취약전 아동, 2는 초중고, 3은 대학생, 4는 본인, 5는 공제 아님. 그래서 본인이니까 4번을 눌러서 클릭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입력이 다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교육비가 입력된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입력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교육비로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해서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클릭하겠죠. 연말정산 입력 클릭하고 상당 F8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입력해요. 그래야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공제금액이 교육비가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우리가 보험료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 한꺼번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국세무사에서 예시한 건 각각 한 번씩 하나씩 보여줬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자, 교육비 입력 방법 예시 한번 볼게요. 채민함 총급여 7천만 원, 대학원 수업료 500만 원. 본인이니까 대학원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겠어요? 부양가족 탭을 클릭하고 채민함 본인으로 가고 밑에 하단에서 교육비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500만 원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툴바 나오죠. 본인이니까 4번 눌러서 본인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연말정 들어가고 여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하면 이렇게 아이고 의료비까지 잡혔네. 교육비 공제된 금액이 이렇게 화면에 반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신용카드 입력 방법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입력 방법은 기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신용카드 칸 더블 클릭하여 팝업 창에 금액을 입력한다. 그러니까 기존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연말정산 칸에 들어가신 다음에 신용카드 거기다 탁 치면 요 화면이 나왔죠. 여기다 바로 쩍쩍쩍 입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입력, 과거 입력이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뭐 합산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변경 후의 입력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신용카드 툴바가 생겨서 신용카드 툴바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양가족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클릭을 하는 거죠. 본인이면 본인, 아내면 아내 이렇게 해당되는 칸에 그리고 여기 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뭐 도서 등 현금, 도서, 구입,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을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는 도서, 직불, 도서, 신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내가 있으면 또 아내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입력이 더 쉬워요, 사실은. 기존 입력보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시고 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이렇게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되게 도출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최미남 총급여 7천만 원. 최미남의 신용카드 사용액 2,200만 원. 뭐 전통, 대중, 도서 이런 거 없다. 현금 영수증 220만 원. 그러면 신용카드 탭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부양가족들이 나오겠죠. 최미남인의 최미남을 클릭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2,200만 원 입력하고 현금 영수증 220만 원 입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연말정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요. 그래야지 여기 원래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이제 반영을 해야지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해야 득점이 되고요. 자, 의료비 입력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기존은 부양가족 탭의 신용카드 칸 더블 클릭하여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금액을 입력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료비는 거의 바뀐 게 없긴 한데 변경 후의 방법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의료비 탭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툴바가 새로 생겼다. 그래서 의료비 툴바를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 이게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F2 누르면은 검색이 가능해요. F2 누르면 이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을 클릭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료비에 대해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의료비 여기서 부양가족에서 의료비 툴바로 입력만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입력이 돼서 아직 산정이 안 된 건데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흑색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의료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미남 여기 총급여 7천만 원, 어머니 박희수 씨 일용 근로자 300만 원. 최미남은 질병치료비 150만 원. 근데 사실은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랑 연령요건 필요 없으니까 의료비 공제 대상이면 다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병치료비 150만 원, 뭐 신용카드 결제, 안경 5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박희수 질병치료비 325만 원, 신용카드. 실손 의료보험금, 예제가 잘 나왔네요. 좋은 문제로 예제가 나왔어요. 다 최미남이니까 의료비 툴바 클릭, 그 다음에 최미남 클릭, F2로 해서 불러왔겠죠. 첫 번째 의료비 질병치료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입력하고 아무 말 없으면 여기 증빙 1번이 뭐예요? 바로 국세청장이죠. 150만 원 입력하고요. 두 번째 여기 증빙이 달라서 그렇죠. 안경 같은 경우 여기는 5번 기타예요. 기타. 대학 안경점 이렇게 거래처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되겠죠. 50만 원 입력을 했고요. 참고로 안경 이제 50만 원. 한도도 안경이 50만 원이죠. 1인당 연간 50만 원이 한도가 되겠죠. 자, 박희수 질병치료비. 자, 여기도 따로 입력을 한 거죠. 근데 아무 말 없으니까 국세청장.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러니까 이 둘은 이것도 좀 설명드리는. 이 둘은 최미남으로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 최미남을 클릭해서 입력을 한 거고요. 이 사람은 박희수로 입력해야지. 이거는 박희수. 그래서 여기서 박희수를 클릭해서 입력이 된 거라는 거. 참고로 그래서 증빙 1번 325만 원 입력하고 여기는 실손 의료보험금 있으니까 여기 100만 원 입력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어디 연말정산 입력에 들어가신 다음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입력해서 반영을 해야 의료비에 대해서 입력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의료비 세액공제가 입력이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 기부금 입력 방법. 기부금 입력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여러 번 해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해보면 기존의 입력 방법은 마찬가지 연말정산 입력칸에서 클릭해갖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기존은 또 이것도 잘 보이지 않아갖고 입력이 좀 까다로웠죠. 이런 식으로 입력했고 지저분했잖아요. 변경 후 입력 방법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련돼졌는데요. 기부금 툴바가 생겼어요. 기부금 클릭, 툴바 클릭.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부양가족 이제 탭에 입력이 돼요. F2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누군지 이제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요. 본인이었다면 입력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거를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우리 법정기부금이 특례기부금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특례, 일반, 일반 종교회, 일반 종교 요 세 개만 알면 되겠죠. 그 정치자금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 상호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되시겠어요. 그런데 기부금 여기서 입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기부금 조정 요거를 또 눌러줘요. 그다음 넘어가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부금 조정 이게 이쪽에 있었던 거죠. 기존에 여기 우리가 기부금 입력을 하고 여기 기부금 조정 요 탭을 클릭하면 요 화면이 나와요. 요 탭을 클릭하면 요 화면 나오고 여기 공제금액 계산을 눌러요. 그러면 계산된 한영이 반영이 돼서 요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 화면에서 공제금액 여기서 먼저 기부금 이게 공제 계산을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 빈칸 나오거든. 불러오기 하면 여기 금액이 나오고 공제금액 반영하면 이게 나오고 저장을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셔서 부양가족 탭에 반영하기를 눌러야 했지만 이렇게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역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작성 순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해보면 기부금 입력 탭 조정, 그리고 공제금액 계산, 연말정산 탭,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해요. 근데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입력 방법의 예시를 보면은 유재호 총급여 5,300만 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이네요. 그러니까 먼저 기부금 탭을 클릭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양가족에서 이제 본인을 찾았겠죠. 본인을 찾고 이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유형이 안 나왔지만 종교니까 종교로 이게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전, 현물이 있어요. 금전은 돈 주는 거, 현물은 물건. 대부분 금전이겠죠. 금전. 그 다음에 아무 없으니까 또 돈이잖아. 금전 1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여기서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1번 이렇게 입력하고 조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1번, 2번. 그 다음에 그래서 입력한 다음에 아까 이렇게 입력했죠? 또 조정일 들어가는 거지. 여긴 조정 툴이 안 나왔구나. 조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조정에 들어가면 이런 상태가 돼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조정을 클릭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 공제금액 계산을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화면이 도출된다. 여기서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하면 돼요. 기부금 조정에서 공제금액 계산 클릭 후 공제금액 반영, 저장한다라고 한 거죠. 그 마지막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가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기부금 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산출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뉴젠 이제 솔루션, 그러니까 K-랩 교육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관련돼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질문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그러니까 2023년도 개정 강좌는 8월 시험부터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6월달 시험 어떻게 대비하나요? 이렇게 그런 요청이 많더라고요. 2022년도 걸로 보는데 개정 많이 되고 프로그램 업데이트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분들 2022년 걸로 공부하신 다음에 그다음 개정세법 특강 에듀윌에 올라온 거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좌 요 강좌 한번 들으셔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시험 본 거 있죠? 107회 기출문제 그게 4월 시험이죠. 그 시험이 반영돼서 출제된 거니까 그 시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다 대비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서 실제 시험을 6월달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고요. 8월부터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2023년도 신간 강좌로 제공이 되니까 그 강좌로 뭐 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뭐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에듀윌하고 이제 협의를 해갖고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업데이트 강좌를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흔쾌히 좀 이렇게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업데이트 강좌에 대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익한 정보 그리고 보람을 줄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보람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상 자 우리 프로그램 업데이트 강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했던 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저 특강을 이용해서 자 우리 107의 기출문제를 제가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풀어보는 거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음 요 두 강좌로 되어 있는데 1강은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제시된 그 책자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강좌에서는 107의 최근 기출문제를 가지고 직접 변경된 걸로 입력해 보는 걸로 해드릴게요. 참고로 2023년 신간 교재의 경우에는 과거 기출문제나 데이터도 모두 이 신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걸로 바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